여러분, 1조 달러, 0이 무려 12개나 붙은 이 천문학적인 숫자, 감이 좀 오시나요? 이게 바로 2030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인프라 시장에 쏟아질 돈의 규모입니다. 이건 단순한 테마주 장세가 아니에요. 물리적 한계에 부딪힌 AI가 만들어낸 거대한 콘크리트와 철근, 그리고 전력망의 청구서죠. 늘 그렇듯 본 자료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자, 퇴근길에 맥주 한 잔 시원하게 따르셨나요?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하지만 가장 날카로운 퀀트의 시선으로 이 거대한 돈의 흐름 속으로 다이브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딥다이브할 소스는 AI가 이끄는 미국 원전건설 빅사이클에 대한 심층 분석입니다. 뜬구름 잡는 미래 기술 얘기는 덜어내겠습니다. 대신 글로벌 전력 수요의 구조적인 레짐 시프트, 즉 거대한 판이 어떻게 뒤집히고 있는지 파악할 겁니다. 그리고 왜 미국의 원전 확장이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수학적으로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해답인지 오늘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여러분의 뼈를 때리는 질문 하나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빅테크들의 설비 투자가 마침내 전 세계 석유 및 가스 채굴 투자를 넘어섰습니다. 수십 년간 글로벌 자본 시장을 지배했던 전통 에너지의 왕좌를 디지털 인프라가 뺏어버렸다는 뜻이죠.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보죠. 수면 아래 진짜 돈의 흐름은 지금 어딜 향하고 있을까요? 영리한 스마트 머니들은 이미 고평가된 빅테크 주식을 넘어 그 아래 묵직하게 깔려있는 어떤 인프라로 조용히 스며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 요약 및 국면 진단입니다. 거대한 물길이 꺾이는 지점을 확인해 보시죠. 제가 20년 넘게 펀드를 굴리면서 체득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자산 배분의 핵심은 거대한 국면의 변화를 남들보다 반박자 먼저 포착하는 것입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상위 5개 빅테크의 캐펙스가 글로벌 원유와 가스 업스트림 투자 규모를 완전히 역전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IT 섹터의 호황 사이클이 아닙니다. 인류의 에너지 소비 패러다임 자체가 저 먼 바다의 시추선에서 실리콘 칩으로 완전히 이동하는 거대한 에너지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 차갑고 정확한 퀀트 수치가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대체 빅테크들은 왜 이렇게 인프라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야만 할까요? 직관적인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는 게 연비 좋은 2000cc 패밀리 세단을 굴리는 거라면 AI 데이터 센터는요, 6000cc V8 엔진을 단 레이싱카를 한여름 데스밸리 사막에서 풀악셀로 밟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 데이터 센터가 30에서 50메가와트를 쓴다면 AI는 100에서 300메가와트를 순식간에 먹어치웁니다. 엔진이 녹아내리지 않으려면 극한의 냉각 시스템이 필수적이고 그 결과 유지보수 비용, 즉 TCO가 말도 안 되게 치솟는 구조인 거죠. 두 번째 파트, 산업 공급망과 기술적 해자 매핑입니다. 기저부어의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자, 이 괴물 같은 V8 엔진에 24시간 내내 연료를 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겉보기엔 친환경 에너지가 정답 같지만 수면 아래 진짜 데이터를 까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발전한별 가동률을 보시죠. 원자력은 무려 90%가 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낮 가리지 않고 돌아간다는 거죠. 반면에 태양광과 풍력? 기껏해야 20에서 30%대에 불과합니다. 챗 GPT가 전 세계 유저들의 질문을 24시간 추론하고 학습해야 하는데 해 빠졌다고 바람 안 분다고 데이터 센터 서버 전원을 확 내려버릴 수는 없잖아요. 수명도 원전은 80년에 달합니다. 애초에 체급부터가 다른 게임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부지 효율성으로 넘어가면 차이는 더 압도적으로 벌어집니다. 57,000 MWh.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바로 원전 1에이커당 뿜어내는 연간 발전량입니다. 똑같은 면적의 태양광 패널을 깔면 고작 410 MWh가 나옵니다. 무려 100배 이상 차이가 나죠. 지금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는 지역들, 땅값이 그야말로 천정부지입니다. 어떤 빅테크가 그 비싼 노른자 위 땅 수십만 평의 태양광 패널만 깔아두겠습니까? 결국 이 무거운 기저부하를 감당할 수 있는 건 원전뿐이라는 절대적이고 수학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강한 의문이 하나 드실 겁니다. 아니, 원전이 그렇게 완벽한 치트키라면 왜 미국은 1979년 쓰리마일섬 사고 이후로 이 엄청난 공급망을 스스로 붕괴시켰을까요? 시점을 살짝 비틀어서 판돈이 어마어마하게 걸린 텍사스 홀덤 테이블을 떠올려 보십시오. 판돈이 아무리 커도 카지노 하우스가 떼어가는 레이크, 즉 수수료가 감당 안 되게 크면 플레이어는 결국 파산하죠.
미국 원전 시장을 갉아먹은 숨겨진 치명적인 레이크. 그게 바로 통제불능의 예산 초과와 공기 지연이었습니다. 처음 설계해서 짓는 원전을 FOAK, First of a Kind라고 부르는데요. 보글 플랜트 사례처럼 예산이 2배, 3배 뛰면서 결국 웨스팅하우스 같은 글로벌 거인마저 파산으로 몰고 갔죠. 반면 NOAK, Nth of a Kind, 즉 표준화된 설계를 부업방 찍어내듯 반복해서 지으면 학습 효과 덕분에 지을 때마다 비용이 15%씩 급감합니다. 결국 비용을 완벽히 통제할 유일한 방법은 반복적인 EPC 설계와 시공을 제때 예산 안에서 해내는 것뿐입니다. 놀랍게도 현재 전 세계에서 이 철벽 같은 시공 혜자를 유일하게 가진 곳이 바로 한국의 건설사들과 기자재 업체들이라는 점. 이게 오늘 분석의 핵심 인사이트입니다. 원전 공급망 밸류체인을 단계별로 쭉 따라가 볼까요? 우라늄 채굴부터 변환, SMR의 핵심 연료인 해일유 농축, 성형 가공, 그리고 최종 건설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소름 돋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하나 튀어나옵니다. 현재 미국 대형 원전이 쓰는 우라늄의 무려 24%를 누구한테 의존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러시아입니다. 2028년에 러시아산 수입 금지가 발효되기 전까지 미국 에너지부가 사활을 걸고 자국 내 SMR과 우라늄 농축 파이프라인에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때려붓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글로벌 에너지 패권이 걸린 피 튀기는 생존 게임이거든요. 세 번째 파트 퀀트 밸류에이션, 숨겨진 EPS 프리미엄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거대한 패권 전쟁을 어떻게 포트폴리오의 수익으로 취현할 수 있을까요? 막연한 좋아지겠지가 아니라 철저히 숫자로 검증해 보겠습니다. 과거 글로벌 LNG 사이클 당시 주요 EPC 기업들의 역사적 PBR 멀티플을 한번 뜯어보시죠. 인프라 발주 빅사이클이 터지니까 PBR 멀티플이 1.5배에서 단숨에 3배 이상으로 수직 상승해버렸습니다. 지금 시장이 한국 원전 EPC 기업들에게 서서히 부여하기 시작한 2배에서 3배로의 리레이팅은 단순한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게 아닙니다. 과거 거대한 에너지 인프라 교체기마다 예외 없이 반복되었던 역사적 수학이자 확률적 귀결인 셈이죠. 제가 여의도와 월가에서 숱한 매크로 사이클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뼈저리게 배운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의 원전 EPC 밸류에이션은 투기적 버블이 아닙니다. 이는 재무제표에 아직 찍히지 않은 꼬리가 아주 긴 수주잔고의 할인이 해소되면서 일어나는 구조적 리레이팅입니다. 대중은 항상 초기 인프라 자산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오판하기 마련이죠. 우리의 임무는 그 틈새에 숨겨진 미스프라이싱을 차가운 데이터로 발라내는 겁니다. 그럼 딥다이브 추론 과정, 이른바 체인 오브 소스로 현대건설의 밸류에이션을 밑바닥부터 분해해 보겠습니다. 불가리아나 미국 내 AP1000 같은 대형 원전 파이프라인이 본격적으로 매출로 꽂히는 2033년 피크타임의 EBITDA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산정해 봅니다. 여기에 건설업 특유의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해서 WACC, 즉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8.5%라는 꽤 깐깐한 허들 레이트로 쳐서 현재 가치로 쫙 땡겨옵니다. 그리고 글로벌 피어 그룹의 타겟 EV 바이 EBITDA 멀티플 20배를 곱해주는 거죠. 기존 사업 가치까지 합산하면 놀랍게도 현재 주가 대비 72.6%라는 엄청난 업사이드가 도출됩니다. 이건 감정이 1%도 섞이지 않은 차가운 수식이 가리키는 팩트입니다. 소프트웨어와 시공의 뼈대를 봤으니 이제 하드웨어의 심장을 볼 차례죠. 두산 에너빌리티의 해자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들을 가끔 단순 하청업체로 오해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원자로와 증기발생기를 쇳물부터 부어서 통째로 찍어낼 수 있는 단조 공정 캐파를 가진 곳은 전 세계를 통틀어 한 손에 꼽습니다. 특히 2028년까지 SMR 모듈 제작 캐파를 6기에서 무려 20기로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죠. 이미 미국의 핵심 SMR 설계자들과 끈끈하게 엮여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과거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때 다들 금 캐겠다고 곡괭이 들고 뛸 때 그들에게 청바지와 곡괭이를 독점 공급하면서 진정한 돈을 갈퀴로 긁어 모았던 진정한 무기상의 포지션인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파트, 포트폴리오 케이스 스터디 및 확률적 액션 플랜입니다. 이제 실전 맵을 펼쳐보시죠. 실전 운용의 스토리텔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신이 번쩍 들 질문 하나 드리죠. 여러분은 지금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그저 듣기 좋게 포장된 매크로 스토리를 담고 계십니까?
아니면 구조적으로 피할 수 없이 통장에 꽂히게 될 묵직한 현금 흐름을 담고 계십니까? 실전 투자에서 이 둘을 헷갈리면 그야말로 치명적인 리스크를 맨몸으로 떠안게 됩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원전 사이클을 철저히 확률과 보상이라는 차가운 렌즈로만 쪼개봐야 합니다. 데이터가 아무리 장밋빛이어도 최악을 대비한 대응 시나리오가 없으면 이 잔인한 시장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기관의 퀀트 매니저들이 보는 시각으로 짜여진 불, 베이스, 베어 매트릭스입니다. 첫째, 불 시나리오. 미국의 정책 지원과 SMR 수주가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터져나올 경우 우리는 관련 포트폴리오 비중을 공격적으로 확대합니다. 둘째, 베이스 시나리오. 점진적인 노어 K 체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에는 중립 비중을 철저히 유지하면서 실제 수주 공시라는 명확한 트리거가 뜰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립니다. 마지막, 베어 시나리오. 공급망 병목 현상이나 러시아발 우라늄 조달 차질로 전체 공기가 지연될 리스크가 보이면 미련 없이 단호하게 비중을 축소하고 숏 해지 포지션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것이 리스크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진짜 프로들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항상 명심하십시오. 시장은 얄팍한 예언가들이 점을 치는 예측의 영역이 아닙니다. 차가운 데이터와 끈질긴 논리로 무장한 자들만이 살아남는 철저한 확률적 대응의 무대입니다. 거대한 구조적 변화의 초입에 서 있는 지금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단기적인 주가의 출렁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눈앞에서 도도하게 흘러가는 거대한 돈의 물결을 읽어내지 못하는 데이터 앞에서의 무지함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밀도 높은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해부해드린 원전 밸류체인과 공급망 시나리오 중에서 어떤 숨겨진 리스크나 팩트가 가장 소름 돋으셨나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과 궁금증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편에서 그 댓글들을 모아 다시 한번 제 퀀트 모델에 넣고 직접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여러분의 시니어 전략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냉철한 데이터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밀도 높은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해부해드린 원전 밸류체인과 공급망 시나리오 중에서 어떤 숨겨진 리스크나 팩트가 가장 소름 돋으셨나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과 궁금증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편에서 그 댓글들을 모아 다시 한번 제 퀀트 모델에 넣고 직접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여러분의 시니어 전략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냉철한 데이터로 찾아뵙겠습니다.